자, 이제 시장 풀이 들어갑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오늘 금요일 첫 코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이제 수급 보나마나 수급이라 그래서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대요. 시장의 주도주가 뭐냐 그래갖고 좀 상장도 안 한 기업이죠. 네네. 엔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상장도 안 한 기업이 주도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숨어 있는 주도주를 뭐 유령을 쫓듯이 쫓을 수는 없는 거고 돈은 다 그쪽에 가는 것 같고 나머지 한쪽의 다른 분야들은 완전히 한파입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나마나 수급이라고 해서 뭐 그런데 이수철 이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2차 전지 산업이 장기 성장 산업은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지금 기대감이 좀 과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사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통 물량이 왜 적을까요? 왜 적습니까? 애초에 위에서 쟁여놔서 그런가요? 예, 경영진에서 구조를 그렇게 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 상장 흥행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꽁 대신 닭으로 외국인들은 LG 화학을 편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LG 화학이 한 20% 오르게 되니까 이제 LG 화학에도 부담을 느끼는 일반 투자가들은 그러면은 그 또 영향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LG까지 회자되는 대안으로. 예, 꽁 대신 닭 이제 뭐 매출이까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 고객분들께 2차 전지가 장기 성장 산업은 맞지만은 네. 이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제스처는 권유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상장은 상장이고 상장된다고 해서 회사가 갑자기 연관 기업들이 추가 발주를 급격하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져 있고 네. 다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축제를 잘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막 앞편형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나는 그냥 안정 성장하는 거, 속 편한 주식을 고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작년서부터 AI다, 뭐 로봇이다, 바닥권에서 터닝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그 시간 이수철 이사님의 그 징크스는 아니고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제작진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12월 17일 날 그 전날 나스닥이 한 2% 넘게 급락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수철 이사님이 나오셔서 소개한 기업은 오히려 한 10% 급등 나왔다고. 시장을 이겨내는 이수철. 네. 과찬이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시장 소문을 좀 가서 좀 짧게 이렇게 좁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업들 준비하신 게 있죠. 워낙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기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 삼자물류 공급난, 그러니까 삼자물류. 삼자? 제3자 물류.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third party logistics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앵커님께서 제조를 하셔갖고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네. 기존에는 이제 forwarding company라고 해서 네. 그냥 화주하고 선주하고 그냥 연결만 시켜주고 끝내버리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third party logistics라고 하는 삼자 물류 같은 경우는 화주 그 고객이죠. 네. 그래서 배송, 보관, 유통 이런 두 가지 이상의 물류 시스템 상에서 토탈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죠. 중간,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딱 연결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생산한 제품을 보관을 한다거나 운송을 물론 운송에서 이제 운송회사가 관여가 되겠지만 이런 배송이나 보관이나 운송, 유통까지 네. 그런 식으로 서비스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라고 하거든요. 뭐 다양한 삼자 물류라고 합니다. 뭐 풀필먼트의 개념과 그렇죠. 약간 유사할 예, 것 같긴 한데. 풀필먼트는 조금 유통에서 후단 더, 쪽에 나아가는 해당이 거지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국내 삼자 물류 기업 중에서 최초로 상장을 한 기업이 태웅 로직스입니다. 대웅 로직스. 예. 네. 현재 이제 그 자본금 20억이고 시총은 1,700억 정도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1996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9년도에 상장이 된 기업인데 업력이 꽤 긴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회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 거래처가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GS건설, SK종합화, 효성, 뭐 하나토탈, 뭐 금호석유, 하나케미칼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주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장기적인 관계가 포지셔닝이 됐다라고 하는 점이 안정적이고요. 게다가 이제 뭐 머스크면 머스크, 에버그린이면 에버그린 굵직한 선사들하고의 관계도 좋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장기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매출처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선사들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화주와 운임 단가 협상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사 대상으로도 선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잘 돼 있는 사업을 꾸준하게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물류 통합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고객사의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전 영역에 걸쳐서 맞춤형 물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법인 약 400여 개의 글로벌 파트너사를 토대로 안정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자라고 하는 그 그룹 계열사 운송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뭐 현대차는 현대차를 실어 나르는 배 회사가 있듯이. 글로비스. 예. 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대기업 계열사인 이자 물류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용 로직스처럼 삼자 물류하는 시장은 안정적으로 포지셔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는 계열사를 작년 기준으로 GLS 코리아라고, 이 회사는 해외 이주 화물이나 전시 화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계열사를 편입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내륙 운송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세종 종합 물류라고 하는 기업도 인수를 해서 계열회사를 2개를 늘렸습니다. 인수할 때는 이제 시장에서 추정하기에는 약 매출단을 한 500억 정도 플러스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작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땐 플러스 알파로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준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을 놓고 보면 2020년도 온기 매출이 3,412억 원에 영업이익이 14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600억이고요. 예, 그게 202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3분기까지 연결 기준으로 누적 매출이 6,037억 원에 영업이익이 429억 원입니다. 492억. 429억이요. 29억인가요? 예. 네. 저 숫자가 조금 바뀌었는데. 492억. 492억. 예. 네네네. 물론 이제 연결된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동유럽 CIS라고 하죠. 그쪽에도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굴지 기업들의 그 동유럽 관련된 플랜트 같은 것에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매출 플러스 효과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 매출 품목인 석유화학이나 2차 전지와 관련된 물동량 증가한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그리고 기존의 그 거래 업체들이 운송하는 것이 그냥 단품성 운송이 적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그 EPC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2, 3년 동안 굵직한 것들을 다 물류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하는 게 이게 좀 덩어리가 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이나 화학이나 2차 전지 업체들이 해외 진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정 성장을 도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물류 관련돼서는 H&M 때문에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이렇게 그루미한 상황이지만 태용 로징스처럼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주가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주마가편형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붙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과 관련돼서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 보면 자사주를 회사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자사주를 다 나눠줬습니다. 9만 3천 주를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5만 7천 주 자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유통성에도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유보율 따질 때 보면은 영업이익 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을 합친 금액을 납입자본으로 나누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잉여금을 따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이 회사 연결 이익 잉여금이 현재 764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자산 가치가 상당히 좋은 회사이고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이고 주가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액면가가 100원에 자본금이 19억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액면 쪼개가지고도 유통 주식이 이렇게 된 거 보면은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익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유보도 높고.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감인 거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 회사가 결정할 결정할 문제니까. 문제이고요. 네. 하여튼 무상증자고 호재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유통 주식이 조금 있어야지 환금성도 좋아야지 네. 기업이 되니까 이익 대비해서는 시가총액 1,600억 원 좀 싸 보이긴 합니다. 네네. 네. 자, 태웅 로직스 독특하게 3자 물류라는 개념으로 한번 들여다봤고 굳이 붙이자면 2차 전지 소재 물류, 네.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렇게. 네. 요즘 워낙 그 주도주가 2차 전지니까. 네. 그렇게까지 포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업이 있죠. 어떤 소문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까?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권에 있는 그래서 낙엽 이삭즙기 좋아하시는 분들용으로 SK D&D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SK D&D. 네. 예. SK 많이 들었는데. SK D&D. 네. 네. SK 그룹 내에 부동산하고 이제 그린 에너지를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로서 자리매김이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SK 디스커버리, SK 가스 그 밑에 손자 회사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SK 디스커버리 바로 밑에 자회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손자 회사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규제 때문에 영업하는데 좀 제약상이 있는데 그것이 해소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SK D&D의 자회사가 작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리츠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SK D&D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과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그 기존의 그 부동산이나 이런 디벨로퍼 시장에서도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IT 기술 기반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프로테크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에서 플러스되고 있는데 이 SK D&D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최대 수준의 ESS 운영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그린 에너지의 일부분이죠. 네. 약 30여 개 고객사에다가 800메가와트급으로 지금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연료전지면 연료전지, ESS면 ESS, 풍력이면 풍력, 태양광이면 태양광.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 그린 에너지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청주 에코파크, 음성 에코파크, 충주 에코파크, 대소원 에코파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풍력과 관련돼서는 풍력 발전도 있지만 풍력과 관련된 EPC까지 다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의 가시리 풍력, 울진 풍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위 풍력과 의성의 황학산 풍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 사실 전남 영광의 F1 태양광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 에코파워를 추가적으로 더 늘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회사 D&D 플랫폼 리츠가 상장이 되게 됨으로써 그것과 관련된 시너지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리츠 같은 경우는 리츠를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SK D&D가 공급을 해주게 되고 SK D&D 입장에서는 리츠를 통해서 유동화가 쉬워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배감 물류 2센터를 D&D 플랫폼 리츠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SK D&D 같은 경우 사업 초기에는 그냥 그 지식산업센터나 호텔 중심의 부동산 개발에서 지금은 이제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으로 더욱더 그 아이템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주택난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에피소드라고 하는 브랜드의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 아직 그 650여 세대밖에 안 되지만은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2025년도까지 10,000세대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효율적인 부동산과 관련돼서 커질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서초, 강남, 수유, 신촌 등의 임대주택 리츠를 더욱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진의 생각공장, 명동오피스, 이천 송울림 물류센터 등의 매출이 올해 기여가 될 것 같고요. 내년서부터는 SK네트워크스 빌딩이나 서울역 오피스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새로운 매출 성장과 관련된 저희가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국면입니다. SK D&D. 네. 이수철 이사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그 친구가 얘기를 많이 지난번에 한번 거론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해 볼 만한 기업이다.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저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저평가인데 네. 아직 이제 바닥이기 정태균 때문에 태균이가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 말고 이렇게 매매 잘하는 그런가요? 네.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이걸. 뭔가 그 복잡한 지금 저쪽에 구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구조도 지금 잘 풀려 나가고 아. 있고 일감은 갖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좀 주가가 밑에 있으니까 네. 저희가 하여튼 부패식당 이쪽이 뭔가 커진다라고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소문이 그 졌죠.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린과 관련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조근조근 들어봤고요. 태웅로직스와 SKD&D였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오늘 또 도움 말씀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